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김포 시민들이 원해서라고 하는데 서울 편입을 원하는 인근 도시가 김포만 있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툭 튀어나온 이유가 뭘까요? 김포 시민들의 표를 좀 얻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야당 표는 떨어질 거고 이모저모로 재미를 좀 보겠다는 계산이겠습니다만 문제는 국가 주요 정책이 이런 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킨다는 대원칙은 어디 갔습니까? 졸속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위험한지는 우리가 이미 청와대 이전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11월의 첫날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 그 다짐으로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보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구독, 권유 많이 해주십시오. 보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로버트리님께서요. 어제 외국산 정어리 2분 구독했습니다. 그러셨는데 태국 분이신가요? 로버트리님. 감사합니다. 태국말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커쿵캅. 예. 득파원이셨군요. 여기서 그 발음이. 그리고 강효숙님. 오늘 참치 2세트 도착한다고 문자 왔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운기님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 마음만 점점점. 감사합니다. 저도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우리가 새로 준비한 선물도 상품도 있습니다. 청도 반시인데요. 소개는 방송 끝날 때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정바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속보가 떴던데 장윤미 변호사 민주당 총선 기획단에 네, 제가 되셨다고. 하게 됐는데요. 좀 이제 총선에서 어쨌든 좋은 정치 구현할 수 있는 이제 방향으로 좀 미력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총선 기획단이?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되는 걸로 예. 안내받았습니다. 김유정 의원, 총선 기획단 센데죠? 네, 얼마나 센데예요? 다 기획합니까 거기서? 다 기획합니다. 좋은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이 단장이니까요. 아, 사무총장이 네. 단장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일종의 총선 태스크포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13분이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장윤미 변호사를 총선 기획단에 이렇게 발탁한 걸 보면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기대 주신 바 이렇게 좀 대로 잘 마음에 새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잘하라고 하세요. 네, 제가 아주 큰 소리 내겠습니다. 똑바로 예. 잘하라고. 신인규 대표 지난번에 창당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발기인 대회 발기인 대회 하시죠? 예, 드디어 이제 오늘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 오늘이 이제 1이라는 숫자가 3개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그 일의 의미 3가지를 이따가 좀 발기인 대회 때 저녁 7시에 오늘 선정릉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지금요? 1세계 의미.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건 제가 좀 아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의 온도라는 걸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36.5도씨라는 인체의 온도 내지는 지구의 온도 이것이 지금 정상화로 가야 된다. 지금 다들 지구도 뜨거워지고 정치도 너무 뜨거워져서 국민들이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 온도 정상화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따가 PT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발기인 대회 잘 마치시길 바라고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철근 실장은 뭐 맡거나 움직임 이런 거 없습니까? 내일 뭐 징계 해제해 준다대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까? 사모님 망극하옵니다 하셔야죠. 예? 무슨 징계 해제입니까? 내가 무슨 죄진 것도 없고. 아, 그 재심 신청했을 때 제대로 심사해서 해주면 됐지. 그때는 안 해주더니 이제 뭐 그 강서구청장 선거 지고 나서 뜨거워라 한 모양이죠. 근데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좀 걱정이네요. 이따가 그 내용도 한번 저희가 다뤄보려고 예. 하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사면 이 표현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사면은 무슨 사면이냐 대통령이 하는 거지 그런 자격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징계 취소 그게 더 적절하다. 사면이라는 말을 썼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사면이라는 용어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당사자도 사면 듣는 기분 안 좋은데 잘못했다고 지적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부분은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먼저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수도 서울로 편입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들어볼까요? 서울의 강서권, 서구권에 배후 경제권도 발달하고 뭐 해외 무역, 외국인 투자, 뭐 관광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서울시의 자원으로 될 수 있고 해서 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나름의 우리 당 내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뭐 면적을 따져봐도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 이런 데 비교해 보니까 서울시 면적이 좁아요. 인구 대비해서 많이 좁아서 거기에 맞춰보면 인구 대비 면적을 서울특별시의 면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김포가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서울시와 경계를 하고 있는 주변 도시들 중에 상당수 아까 조금 전에 출퇴근 시간에 거의 다 지금 서울로 간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행정구역만 밖에 나눠져 있을 뿐이지 사실 서울 생활권이고 서울 문화권인데 행정구역이 나눠진 것 때문에 각종 이런 거 뭐 시설 하나 할 때마다 각 지자체끼리 뭐 협의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자기 지역을 누구든지 지자체장이 되면 자기 지역 먼저 챙깁니다. 그 주민들에게 표를 받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갈등들을 야기할 그런 근거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시 생활권을 합쳐져야 된다. 인천하고 생활권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생활권도 지금 아니잖아요. 김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뭐 출퇴근 통합 이것이 서울하고 직접 공유되고 있는 것 그런 분들은 서울시 편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방향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서울시에 편입하겠다 하는 절차를 만약에 거치신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예, 김기현 대표 발언 들어봤는데요. 국민의힘이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까지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을 시킨다면 인구가 지금 김포시 인구가 48만 명인데요. 이 정도 더 늘어나지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편입 지도를 보면 서울시로 김포가 편입이 된다. 중간에
있는 곳이 고양입니다. 그러면 고양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포가 고양보다 더 서울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김포를 편입하면 고양도 편입을 원할 거고 또 김포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구리, 하남, 부천, 광명, 과천 다 서울로 편입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지금 그 지역의 인구, 의석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표를 보시면 이제 메트로폴리탄 서울, 메트로 하면 아주 대규모 큰 메가도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경기 북부와 또 다른 지역들의 인구와 의석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짐작이 갑니다. 자, 한번 우리 패널들과 짚어보도록 하지요. 김유정 의원, 네. 이게 이제 총선 앞두고 이런 검토가 나오고 무엇보다도 수도권 험지, 출마 험지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나오니까 총선용 아니냐 이런 의심 당연히 드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들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김기현 대표가 이제 메가시티 서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포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의 인근 도시들 뭐 구리, 하남, 광명, 부천 또 과천까지 지역번호 02 쓰는 과천까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랬더니 뭐 다 원하면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들이 딱 놓고 보면 전부 다 야당 강세 지역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2명 내지 3명 이렇게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애써서 없는 수도권 험지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금 그 김포를 필두로 해서 서울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출마를 시키겠다는 포석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국토의 그 종합 발전 계획이라는 큰 계획 하에서 굉장히 따져볼 문제도 많고 지역 주민들도 찬반이 엇갈리고 의견을 물어서 행안부와 협의도 하고 또 속한 자치단체와 서울, 경기도 다 협의를 한 끝에 해도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총선용으로 탁 던져놓고 지금 김포 시민들 흔들리잖아요. 아,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흔들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표 총선 야심 정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괜한 기대만 하게 만드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실현 가능성 제로인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근 실장, 지금 김포공항은 강서구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김포하니까 얼른 김포공항을 떠올리는데 네. 김포공항은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포는 경기도 김포 그렇습니다. 쭉 강화도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포 편입에 대해서. 우선은 시기가 적절치가 않습니다. 시기가? 예, 왜냐하면 이건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이라고 당연히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을 YS 대통령 때 이미 전국을 그 지금 현재 3단계 행정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63개로 쪼개서 전국을 그렇게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한번 짠 적이 있어요. 3단계를 2단계로 바꾸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서울 시민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염창동, 등촌 1동 이러면 행정 단계가 3단계잖아요. 3단계 행정구역. 예, 이 3단계 행정구역을 2단계로 줄여서 그러니까 행정에 들어간 비용을 최소화시키자. 뭐 이런 개념들이 YS 때부터 이미 그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럼 그때가 이미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계획을 하고 실행을 못 했어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거로 예상이 돼서 실행을 못 했는데 사실 좋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하는 이제 서울이 인구에 비해서 그 면적이 넓지가 않고 뭐 다른 세계 도시들에 비해서 경쟁력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뭐 인구도 좀 더 많아야 되겠고 또 면적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뭐 일면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선거 6개월을 앞두고
서울 인근에 있는 김포, 고양, 그 다음에 하남, 무슨 남양주, 의정부, 그 다음에 여기 과천, 여기까지 해서 대가 넓힌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지금 국회의원 소속이 전부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판을 좀 흔들어 보겠다라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큰 행정구의 개편을 하려면 엄청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걸 선거 6개월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우선 김포를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론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임요한 위원장이 영남 3선 이상 18명인가 된다는데요. 예. 18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뭉뚱그려서 한 지역구에서 3번 이상 하면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우리는 해당 지역이 대부분 영남일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아마 김기현 대표는 제가 보건대 그걸 받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받고 농계 작전을 쓸 것 같은데 그럴 때 본인이 수도권을 오려면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보기엔 김포로 올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여져요. 미리 띄우고 본인의 어떤 총선 전략과도 맞물리는 이런 걸 하면 되겠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거든요. 대한민국 그 서울을 크게 가게 할 거냐, 아니면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행정구역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전국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건데, 이게 고작 내년 총선 공약으로 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던지는 것이어서 대단히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냈는지 국민들 모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 사설을 쭉 훑어봤더니요, 신문 사설도 다 비판적입니다. 경향신문 사설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총선 앞에 서울 확장론 불쑥 던진 여당 균형 발전 포기했나? 중앙일보 50년 만에 서울 확장 수도권 총선용 졸속 추진은 안 된다. 동아일보 김포시 서울 편입 총선용으로 불쑥 꺼낼 일 아니다. 한겨레 불쑥 꺼낸 김포 서울 편입론 표만 얻으면 그만인가. 유일하게 제가 안 보는 신문 조선일보만 60년 만에 서울 확장 지방 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추진을 이렇게 사설 제목을 뽑았습니다. 참 조선일보는 국민들 중에 어떤 국민들 보는 신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부 다 불쑥이 들어갑니다. 불쑥, 졸속, 총선용. 우리 애청자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다별장님, 땅기현 김포에 땅 있냐? 중흥동 장국영님, 김포가 서울특별시 되면 김포 옆 동네는 또 그 옆 동네는 또 그 옆 동네는 그런 의견 주셨고요. 또 최은순 땅 그쪽에 있느냐? 이것도 많네요. 김오래님, 최은순 땅 있을까요? 많고 많은 경기 중 왜 김포일까요? 시민님, 땅기현이 말대로라면 경기도 반은 서울에 편입시켜야지. 클레어 쿠님, 그냥 대한민국을 서울시로 바꿔라. 이은주님, 김포만으로 성이 차겠습니까? 일본도 서울로 흡수합시다. 우리 국민들이요, 이제 더 속지 않습니다. 서울로 편입하려면 대원칙부터 바꿔야죠. 지금 국토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 대원칙이 쭉 이어져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든지, 그동안 수도권 분산하자,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억제하자라고 해서 막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걸 갑자기 서울을 키우겠다라고 하면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게 나라 발전을 위해서 뭐가 좋은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정의당 대변인 논평이 상당히 좀 재미있던데 들어보실까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김포 한강 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절차를 진행해 앞으로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총선 전략이라고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을 내놓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고양, 성남, 구리, 광명은 물론 그냥 전국토를 서울에 편입시키고 국호를 서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수도권 총선 전략이 전국 총선 전략이 되니 이 얼마나 기막힌 발상입니까? 집권 여당의 전략이라는 게 이토록 기가 막힌 수준입니다. 국힘의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니 여당이 온갖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잘라 말했습니다. 여당의 무리수를 대통령실도 감당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미 여당과 행정부의 손발도 맞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도 숙고도 없는 주먹구구식 정책 던지기입니다. 더군다나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이랍시고 내놓은 것이 서울로의 편입이라니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 배를 긁겠다고 하는 동문서답과 다름없습니다. 아예 그냥 다 서울로 편입시켜서 국호를 서울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민주당 총선 기획단에서 장민밀변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지금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선거 전략임에는 부인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구도를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김포든 또 여러 지역들을 열어놨잖아요. 과천, 고양, 구리, 광명 다 편입시킬 수 있다. 아마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귀가 솔깃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일단 특별법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걸 찬성하겠다, 우린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반대하겠다. 표 셈법으로만 본다면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도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상당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시대 정신과 어긋난다는 겁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방 분권 굉장히 추진하려고 했고 행정수도 옮기려고 했지만 서울을 간섭 헌법상 수도라고 이야기하는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막히게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경남의 메가시티 이런 보관들을 끊임없이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산학이 연동돼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이 기업과 연동을 해가지고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동인으로 구조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 아닙니까? 서울 메가시티라니요. 이미 서울은 포함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으로 다 빠져나가고 했는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쪽 벨트가 우리에게 좋지 않구나. 경기도 여론조사 돌려보면 빨간불이구나. 그래? 그러면 서울로 편입시키지. 무책임합니다. 어떻게 정책을 이런 식으로 집권 여당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오랫동안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선거 국면을 앞두고라는 그 변수가 아니라면 이런 정책 과연 내놨을까요? 정치를 너무 무책임하게 한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불쑥이란 용어 많이 언론에서도 진단을 하는데 오늘도 시청자분이 올려주신 글을 봤더니 불쑥 열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까 정의당 대변인 논평 재미있게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공감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손발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너무 순진하게 보는 거 아닌가요? 이거 손발 안 맞추고 불쑥 나왔겠습니까? 다 큰 그림 그려놓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이건 참 나쁜 정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거 참 절묘하지 않냐? 막 자기들끼리 무릎을 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총선 앞두고 너희 서울 만들어줄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땅값 오르고 이제 교육도 저희가 되고 지금 이쪽에 지역에 있는 조그만 뭐 대학도 이제 다 인서울 대학 되니까 뭐 학원비도 이제 줄어들고
우리 완전히 땡 잡은 거야. 막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야,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돼 하고 비판하지만 민주당에서 막 비판하면 뭐야, 민주당 너네들 우리 서울 된다는데 반대에 딴지 걸어? 민주당 안 찍어줄 거야.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땅 찍고 헤엄치기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누가 냈어? 야, 이 사람 막 바치 2개 줘. 3개. 공부하지 마. 이럴 것 같은데. 저 진짜 웃겼어요, 지금. 이게 정말 나쁜 정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총선 앞두고 총선 앞에 하지도 못할 거면서 총선용으로 딱 띄워놓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김포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말이에요. 예를 들면 5호선하고 9호선 연장이거든요. 지하철. 근데 이 지하철 연장을 지금 경기도로 있을 때는 광역철도라 그래서 광역시도 간에 연결을 하면 국비를 70%를 대줘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로 편입이 되면 서울시 도시철도로 바뀝니다. 그러면 국비가 40%로 줄어요. 그래서 그 연장할 수 있는 빨리 연장을 하기도 훨씬 어려워지고 더 멀리 연장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사실 김포 시민들의 요구에 완전히 반하는 조치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웃기는 얘기를 좀 끊었습니다. 신흥규 대표, 지금 이 출발이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한다고 저는 밝힌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좀 불쾌한 이런 정책적 접근이고요. 완전히 뭐 졸속 이런 걸 떠나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오로지 권력만 잡겠다라는 그 정치 술수에만 능한 이런 모습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헌법 조항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은 헌법 준수할 의무가 69조에 나와 있고요. 120조 2항에 보면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헌법에 나와 있고요. 예. 또한 헌법 122조에도 보시면은 국가는 국민의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한과 의무를 과한다 이렇게 돼 있고 123조 2항에도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 육성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헌법을 하나도 안 읽어본 거죠. 지금 수도권이 메가시티가 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지금은 과도하게 메가시티가 돼가지고 오히려 도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분들 지하철도 안 타고 다니셔서 전 그렇다고 봅니다. 지하철만 출퇴근 시간에 타려고 그래도요. 여의도역 가보시면요. 줄을 길게 서가지고 지하철을 한 번에 타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근데 수도권으로 더 묶어가지고 수도권 집중을 더 하겠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발상으로 나라를 망치는 생각이다. 저게 보고요.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이럴 때는 말을 바꿔가지고 국민의힘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오염수가 됐다가 오염 처리수가 되는지 이런 신기한 방법을 생각하셨는데 이분들이 통합이라는 것도 굉장히 신박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좋은 정치를 통해 가지고 지지층 확장을 해가지고 통합을 이뤄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는요. 다 윤석열 정부를 돌아서게 만들어가지고 역통합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 강서 선거 졌을 때도 당연히 선출직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임명직만 책임져라라는 아주 창의적인 방법을 갖다가 또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는 논리는 마치 조수진 의원이 양곡관리법 국면에서 쌀을 다 먹어치우면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대안을 공식적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그 수준의 조수진 의원의 발상을 뛰어넘지 못한다. 김기현 대표도 저는 뭐 독인 객인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신흥규 대표께서 헌법 이야기 하시는 동안에 야 정말 우리 국민들이 헌법을 좀 많이 알고 신흥규 대표 언제 모시고 헌법 특강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헌법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은 검사 출신, 여당 대표는 판사 출신인데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헌법 안 읽어봤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죄도 신흥규 대표 변호사시니까 모르고 저질러도 죄지만 조금 경감이 되죠. 알고 저지르면 더 나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용산에다가 좀 헌법책 좀 보내드리자. 이게 얇거든요. 헌법책이 얇아서
그냥 뭐 프린트로 뽑아서라도 좀 보내주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정 운영에 대한 전 철학이 전무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법시험 보면서 헌법시험 나오는 조문은 외웠겠죠. 딸딸딸 외웠겠지만은 이것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정말로 국가의 정책을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로지 자신들 권력 어떻게 하면 더 연장할 수 있을까 아주 그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헌법까지도 마치 안 읽어본 것 같은 이런 좀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 오는 거 아니냐 매우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왜 하필이면 근데 김포만 콕 집어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선거공학적인 폭탄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떴다방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얘기를 막 이렇게 쏟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서울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도 뭐, 지금 이 신도시의 교통 대책을 얘기하다가, 그래? 그러면 서울로 들어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 일일 생활권, 그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그 분들이 충청권까지도 이미 다 가고 있어요. 오송이나 이쪽 출퇴근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지금 다 서울로 편입을 시켜야죠. 오송이나 이쪽까지도. 서울 인근에 베드타운 도시만 해도 한 11개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 지금 서울로 편입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I am 서울이에요.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너무 고민 없이 이런 얘기를 쉽게 한다. 나라를 막 조각조각 내는 것도 그 갈등 양상을 불러내는 것도 못 알아서 이제는 그냥 누구나 다 서울 하고 싶으면 들어와라. 이렇게 무책임한 여당 대표 발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이렇게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쿠형님, 기현씨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계셔. 아무 일 안 일어나게. 전 국민 서울 시민 만들어줄 능력 없으면. 이제요, 우리 정치분석 애청자님들이야 정치 10단이시니까 그렇고 웬만한 국민들 정치분석 애청자 아니라도 왜 그러는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지금 이 발표가 나온 뒤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땅기현, 최은순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나 접근하시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불이문님 댓글을 오늘 최고로 선정합니다. 불이문, 아니불 두 이자에 문문자 멋있는 아이디 쓰셨는데요. 딱 한 줄 주셨습니다. 서울시 울릉군 독도동. 진짜 해악이. 날카로우신 불이문님께 디어루시에서 나온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받으실 하겠습니다. 만한. 근데요, 장윤미 변호사. 네. 아무 준비도 없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음대로 느닷없이 그냥 당선되자마자 청와대 안 가. 네. 용산으로 옮겨.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낭비와 논란과 에너지가 소모가 됐습니까? 지금 그래놓고 청와대 국민들한테 돌려줬습니까? 영빈관 쓰는 것이 1년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네. 그게 국민들한테 그러면 돌아온 겁니까? 그 피해를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고 그 어마어마한 비용이 다 지금 들어갔는데 왜 그랬습니까? 졸속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정말 이렇게 중요한 문제 국토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지요. 그게 없는 거죠. 이 윤석열 정부에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어떤 보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할 수 있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그렇지만 여러 이유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단박에 할 건 아니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민들 혈세입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죠.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돈들이었어요. 그런데 대단히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손바닥 뒤집들이 어느 순간 대선 국면 내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던 용산으로 간다는 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을 더 확장시킨다뇨. 그것도 선거에서 진 이후에 총선을 앞두고 이게 어떻게 정치공학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해외에서도 뭐 기네스 기록을 세운다 이런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무슨 계획과 전망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이런 툭툭 던지듯이 나오는 의제들. 서울 넓히지 뭐.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뭐가 좋은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교통난이 해소가 되나요? 서울시라는 이름으로 편입이 되면 무슨 이득이 시민들한테 갑니까? 김동연 지사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더라고요. 김두관 의원, 김포에서 의원 역임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완전히 표를 노린 대단히 좀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던지기식 방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게리맨더링이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정치권에서 선거구를 나눌 때 게리맨더링 해가지고 유불리를 짬짬이를 하는 걸 우리가 비판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선거구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구역 대개편이라고 하는 뭐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도 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이렇게 설익은 상태로 게리맨더링 하듯이 한다는 것은 저는 그 용기에 대해서 그 용기의 가상함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히고 나라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귀에는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지금 국민의힘 대표는 더 이상 나라를 이끌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를 더 이상 차지하고 계시면 안 된다. 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참 이상한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세요.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그런 얘기 나오면 복잡해집니다. 범도렌 범수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러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출퇴근 문제는 해결되나요? 해결됩니까? 그러면? 해결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5호선, 9호선 연장이 더 늦어진다니까요. 뭐가 더 국비가 안 좋아지는 들어가요. 거냐고요. 지금 있는 상태로 광역철도 연장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되는 거예요. 국비가 70% 들어가니까. 다만 느낌상으로 지금 김포를 경기 북부로 이렇게 지금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를. 그러면 이제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경기 남도, 경기 북도. 그러면 특별법을 지금 그냥 경기도도 서울에 비해서 약간 좀 느낌이 서울 시민이 아니다 하는데 경기 북도민 이러면 조금 더 어감이 안 좋을 수는 있죠.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돼 있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제 경기도가 인구가 1,300만이 넘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만 해도 59개인데요. 그게 이제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리고 거기 내부에 50만 이상 도시도 많고 100만 이상 도시만 해도 벌써 뭐 한 3개 정도 넘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역 그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로 좀 나눠서 광역 행정 자치단체를 하나 더 신설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고 대부분 이제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서울의 위쪽이죠. 위쪽으로 이제 그 북도를 신설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걸 가지고 무슨 어감의 차이나 뭐 더 정서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정책을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김유정 의원 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다 제시라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포가 서울이 되면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이를테면 그러면은 어떤 점이 좋아지고 이해득실에 따라서 뭔가 그 장밋빛 계획이라도 발표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김포 골드라인에 뭐 교통난이 완전히 그 붐비는 그 상황이 해소가 된다할지 어떤 점이 좋아진다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김동연 지사가 경기 북부로 만든다고 하는데 경기 북부 김포시보다는 서울시 김포가 낫지 않아? 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 소속의 김포시장의 발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졸속으로 막 진행이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아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서울은 또 뭐가 좋아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졸속이라는 거고 뜬금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좋아지는 사람은 김포에 살면서 이제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뭐 땅 가진 사람들은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성사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 혼자 기분만 좋겠죠. 다른 거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혼자 기분이라도 좋아서 다행이네. 자기 기분 좋은 거 왜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해석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웃지만 인유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
또 주호영 전 원내대표 꼭 집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영남 스타들 뭐 서울로 가야 된다, 수도권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갈까? 뭐 이런 걸 패널들한테 물어봤는데 패널들 반응은 그랬어요. 안 갈 수 없을 것이다.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가봐야 망하지 방법 있겠냐. 태화강 건너면 누가 김기현 알아보냐.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김기현 대표 반응이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정식 제안이 들어오면 고민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렇지 뭐 무슨 힘이 있겠어 가라면 가겠지 그랬는데 딱 이게 나오니까 어이? 아하 이게 있어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 수도권 가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 이런 얘기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김포로 출마하나? 이런 얘기가 대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뒤에 숨어서 이런 구상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근데요. 국민들이 다 이거 알고 계세요. 이미 다 눈치챘고요. 그리고 총선 안에 지금 5, 6개월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거 법 통과 안 되거든요. 이거 안 될 게 뻔한 거를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꼼수 피운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김포 시민이 제일 잘 아실 거고요. 그 밖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주변의 도시들도요. 전부 다 이거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꼼수 피우면서 하는 얘기가 정부 입법으로 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지금 의원 입법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죠. 절차를 간소화시켜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이제 보니까 성일정 의원 나와서 이런 얘기해요. 아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다. 그런데 이걸 선거공학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 시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큰 플랜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김포가 들어가야겠네. 뭐 하남도 구리도 이렇게 나온다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계획도 없이 큰 틀에서 어떤 뭐를 그 기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일단 김포 교통 복잡해 서울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기현 대표가 영남 다선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에 저는 받는다고 얘기한다니까요. 받을 겁니다. 받는데 이른바 농계 작전의 희생양이 김포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그 인유한 위원장이나 또 정말 뜻있는 국민들이 야 그렇게 편하게 거기에서 계속 국회의원 해먹었는데 수도권 험지 가서 싸워봐. 그래서 진짜 실력으로 국회의원 된 거 보여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왜 험지라고 합니까? 자갈밭이 많고 그냥 넘어지면 다치는 데니까 험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험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야 거기 내가 험지 가서 싸울 테니까 미리 다 자갈 치워놓고 포장해서 아스팔트 깔아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무슨 험지입니까? 험지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고 옥토에 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상도의도 어기는 거고 규칙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정권이 국민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요. 굉장히 국민을 위해서 진심인 그런 정권이었다면 또 대통령이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왔다면 어떤 정책을 딱 내놨을 때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소통은커녕 굉장히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그런 형태로 국정 운영을 계속해 왔는데 이런 걸 딱 던져요. 그러면 이면에 뭐가 있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지고대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딱 김포 얘기 나오니까 맨 먼저 나온 얘기는요. 땅 얘기도 아니고 이런 얘기였어요. 이거 쓰레기 매립지 김포로 다 들어오려는 거 아니야? 그것도 있어요. 그 얘기가 맨 처음 일성이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면을 보고 계시는데 누구를 속이려고 합니까? 근데 저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 같기는 한데 국민의힘이 이런 거 참 잘하거든요. 제가 그 이준석 대표 가처분할 때도 참 기가 막혔던 것이 1차 가처분에서 이겼는데 그 사법부의 판결을 농락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당원까지도 바꿔버리는 분들, 제가 거기서 솔직히 이제 모든 희망을 다 접어버린 건데 그 행태가 지금 국정 운영에도 다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험지가 많다고 쳐도 그 험지에 나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잘해서 표를 얻어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잔머리만 써가지고 그 표밭을 바꿔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그 접근법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알길래 본인들이 가진 그 무거운 권한을 저게 함부로 사유화해서 쓰는 것인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좀 분노해야 될 지점 아니냐 저렇게 봅니다. 예, 오늘 또 다른 것도 짚어봐야 되니까 그 얘기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만은 국민을 농락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스카이 블루님도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요즘에 뜨고 있는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 있죠. 전청조. 네. 펜싱스타 남현이 뭐 스토킹 또 이번엔 사기 혐의로 체포까지 됐는데 그 뭐 재벌 3세니 외국에 살았던 사람이니 이런 식으로 본인을 속였다고 하지요. 거기에 뭐 IM 신뢰예요. 그게 요즘에 유행인데 스카이 블루님 IM 서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네, 맞아요. 않았습니까? 슬쩍 이렇게 근데 또 그걸 받아서 다시 전파가 돼 한번 있어가지고 같이 제가 맨 먼저 말씀드리지. 표절로 보고 상 드리지 마요. 아니 드리셔야죠. 아니 드리셔야죠. 스카이 블루님이 먼저 올리는 것 같아요. 예. 자, 스카이 블루님 비오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뇨한 위원장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자, 지금 대사면 아니고 이제 징계 취소하겠다라고 하고 내일 한다고요, 김철근 실장? 내일 오전 8시에 최고위에 뭐 아마 안건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정확하게 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징계 취소를 한다고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 계속 처음부터 반발했는데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교통사고 내놓고 그것도 100대 빵인데 100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해라? 웃긴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또 내일부터 그럼 유승민 욕 안 합니까? 국민의힘에서? 아,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생각부터 교정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대표부터 대통령까지 내부 총리란 당 대표에다가 뭐 이래놓고는 예? 거기다가 1년 반 동안 무슨 저한테 린치한 거 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 과실이 예를 들어서 0대 100이면은 네. 아니 그에 합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응? 100만 원 줄 테니까 받으세요. 안 받으면 마음이 상처가 많구나. 이러는 순간 싸우자는 거예요. 아, 지금 그 0대 100 교통사고에 0이라고 생각하시는 아니 저는 대표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만 난리치면서 저를 쫓아내려 했던 거고 그 뒤로부터도 자기들이 그 다음부터는 뭐 자신감이 있었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1년 반 네. 동안 사람 린치한 거 아닙니까? 아, 1년 반도 린치한 다음에 요즘 들어서 강서 보궐선거 보고 야 죽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뭐 100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해라. 예. 안 하면 네가 속 좁은 놈. 그리고 뭐 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게 사고 당사자도 아닌데 네. 마음이 많이 다치신 것 같다 이러고 있고 그게 이현 위원장인 거예요. 지금 사고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교통사고에 비유했지만은 예. 학교 폭력에 비유해도 그렇고 뭐에 비유해도요. 이거는 웃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나오냐면 전체주의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주의요? 네가 그래도 당 대표를 지냈던 인물인데 당을 위해 가지고 네가 통 크게 지들이 통 크게 마음 먹고 살지 왜 남한테 그걸 강요합니까? 이게 2차 가야지 뭡니까 이게? 예. 아, 지금 잠깐만요. 지금 너무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단어들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인류한 위원장이 어떤 자격인지도 확실하지 않지만은 그냥 숙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철근 실장이 이준석 대표 잘 아시니까 이준석 대표 참 비유를 잘해요. 탁월하죠. 타고났어요. 예, 탁월합니다. 예. 그 심정은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으로 30대에 야당 대표도 해보고 대선과 지선을 승리해서 집권당 대표도 했잖아요. 결국 선거에 2번 이기고 나서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1년 반 동안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많은 비판과 애정하는 비판을 많이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무슨 이상한 식으로 몰아서 결국은 2번의 징계가 있었잖아요. 한 번 6개월, 한 번은 1년 해서 도합 1년 6개월의 징계를 하고 나서 구청장 선거에 17.15% 이준석 대표가 18%를 진다고 또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17.15%를 졌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완전히 대통령도 반성 기조로 변화의 기조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당 대표 지도부가 전부 싹 다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일대 완전히 새로운 면모 일신을 하는 이런 상황이 돼도 민심을 수용했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 판이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임명직 당직자만 싹 바꾸고 그 다음에 혁신위원을 띄워서 그 혁신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와서 보궐선거에 왜 졌는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거부터 먼저 따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처방전을 이뤄내야 되는데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김철근이 당원권 정지가 해제되지 않아서 강서구청장 선거 졌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엉뚱한 걸, 사실 이거 굉장히 휘발성이 있는 주제입니다. 이 휘발성 있는 주제를 먼저 꺼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에 근본적인 비판을 하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개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얘기하잖아요. 사고 낸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와서 왜 자꾸 이럴라 저럴라 얘기하냐. 유승민 의원 2시간 정도 만나서 화끈하게 잘 통했다 하는데, 오케이. 이념 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당에 대통령이나 당대표나 핵심 윤핵관들이 유승민 의원 비판 안 합니까? 욕 안 합니까? 그냥 지나가는 한 번에 제스처에 불과하다 이 소리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저 발언을 했는데 오늘 또 인요한 위원장도 불렀나 봐요. 그 답변도 한번 들어보시죠. 유승민 대표가 정말 젠틀맨이에요. 나 그렇게 매너 좋고 정말 제가 언론에서 많은 그분도 비판을 받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존경이 갑니다. 사람이 저도 제 과거 다 얘기했고 본인도 자기 과거 다 얘기했고 네.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한마디로 당이 걱정이 된다. 국가가 걱정이 된다. 그 참 자세가 아름다워요. 그러나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그분이 뭐 다른 또 이견과 의견 가진 사람들하고 내통하고 전혀 없습니다. 그분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어제 그분이 하신 그런 그 얘기도 다 가감없이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다 전달하실 생각이세요? 물론이죠. 우리는 굉장히 통했어요. 아, 통하셨어요? 아니, 그러면은 혁신위원회에 뭐 자문위원 같은 걸로 모실 생각도 있으세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위의 격입니다. 그분들하고 가까이 지낸 사람들은 들어오는 건 맞지만 제가 그 사람들한테 알겠습니다. 또 위에 올라가서 강요해서 들어와라. 그 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격이 안 맞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곧 출연을 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한테 꼭 제가 대신 전해드릴 말씀 있으면 주시겠어요? 좀 만나서 듣고 싶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조언을 받고 싶다. 많은 경험을 갖고 이 당을 만드는데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때도 잘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좀 도와달라. 앞으로 돕는 거를 저를 좀 가르쳐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김유정 의원 지금 순서가 인요한 위원장하고 먼저 전화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출연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 하는 얘기를 듣고 네. 이준석 대표가 사고하고 관련도 없는 사람이 뭐 이런 이야기 한 거군요. 그렇죠. 만날 필요도 없다. 이런 취지였고요. 근데 이제 내일 아마 최고위에서 그 징계 사면, 징계 해제 그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자들 가운데 조용히 웃고 있는 한 사람이 저는 김재원 전 의원인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직 사퇴했더라고요. 예, 왜냐면 그래서 아직까지 사퇴 안 했구나 깜짝 놀랐어요. 사퇴 안 했어요. 왜냐면 태용호 전 최고는 바로 사퇴했어요. 그래서 징계 조금밖에 안 받았는데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퇴하는 이유가 최고위에서 이제 그 징계 해제 논의를 해야 되니까 내가 물러나 주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5개월 만에 물러났는데 사면해주겠다, 징계 해제해주겠다고 다들 화내고 있는데 조용히 혼자 웃고 있는 사람이 김재원 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5.18 관련, 4.3 관련 이 망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징계 해제 관련한 이야기를 인요한 위원장 혁신위가 딱 5.18 그 국민이 참배하고 그날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적절한가도서부터 저희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전 최고를 이렇게 다 포함해서 징계 해제해주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5.18은 왜 갔나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이 일련의 장면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한 축에서 옆에서 이런 걸 봐왔던 사람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공허합니다. 왜 공허하냐면요. 이 통합이라는 것이 정치인들끼리 악수하고 사진 찍는다고 통합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의 통합의 핵심은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통하려면은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사과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알맹이들은 다 빠진 채 뭐 인요한 위원장이 와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석이 붙는 이게 전 너무 공허하고 허탈하고요.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받을 일도 없지만 저 말씀 다 맞거든요. 이준석 대표 말씀이. 근데 저렇게 해서 만약에 봉합이 된다 한들 이건 양도교육 시즌2고 또 한 번의 토사구팽이거든요. 저는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탈당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력화를 해가지고 오늘 민심동행 참준위까지 열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의 본질을 아셔야 되는데 제가 본질 알려드릴게요. 다 국민들 아시는 건데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입니다. 뭐 어렵습니까? 그 세 글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의 시작이고 끝이 알파고 오메가예요. 이분이 바뀌지 않고 이분이 변하지 않고 이분이 뭔가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쇼를 하고 어떤 춤을 추고 어떤 노래를 불러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왜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가 안 나오고 왜 참모 뒤에 숨어가지고 왜 인용환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인터뷰까지 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준석 대표 또 열받아가지고 저기서 항의 안 할 수 있습니까? 왜 사람을 화나게 만듭니까? 저는 저 CBS 전파가 너무 아깝습니다. 정말로. 아 진짜 너무 공허하고요.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시니까 윤 대통령이 빨리 국민 앞에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손을 띄시든지 빨리 좀 저는 금명간의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동의합니다. 너무 쉬운 문제를 너무 지금 이렇게 국민들 앞에 국민들 민생이 어렵고 힘들거든요. 저도 오죽하면 당을 만들고 오늘 창주인 발기인데이까지 준비합니까? 정말 힘든데 저런 논쟁이 너무 공허하고 허탈하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으로 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윤희 변호사가 민주당 총선 기획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총선 기획단에 가서 할 일이 별로 없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망쳐주고 있어요. 알아서 스스로. 아이고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그게 본질이라는 것. 그거를 부인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도 없을 거고. 그런데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장유미 변호사 오늘 아침에 한 신문 일면 제목에 윤석열 대통령 여의도에서 먼저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다라고요. 아우 저는 정말 특정 언론을 좀 거론하는 거는 그렇긴 한데요. 이런 기사를 보고 대단히 낯간지럽다고 생각했어요. 이 국회 연설문을 문정부랑 비교하는 거를 거의 청산하듯이 다 도려냈다는 거예요. 다 없앴다는 거예요. 이제 변하려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제가 거의 대부분 들었거든요.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주길래. 거기서 문정부랑 대단히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문재인 정부 때 취업률 그렇게 뭐 돈 풀고 했는데 바닥을 쳤는데 나 한지 1년 7개월 만에 지금 고공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육성이었어요. 어떻게 바로 다음날 그런 기사를 정말 상찬의 기사를 쓸 수 있는지 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었다면요. 이태원 추모 현장에 가셨어야죠. 본인이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아니라요. 그 현장에 갈 정치적인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 슬픔을 유족들의 아우성을 대면할 지도자적 자질이 없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하나의 변화를 정말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모색의 시점을 그냥 놓쳐버린 거죠. 왜? 용기가 없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변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방송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걸 보고 놀랐어요. 야, 이렇게 당이 타락했구나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타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많은 함의를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인규 변호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혁신의 대상은요. 이준석이 아니에요. 유승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종국적으로 가 닿아야 될 부분은요. 혁신위가 왜 발족됐습니까? 선거에서 져서 그랬잖아요. 왜 졌습니까? 무리한 공천했잖아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면서 대사면을 이야기한다? 이건 혁신이 아닙니다. 예. 우리 루비님께서요. PD님 방금 신영기 대표님 발언 셔츠 좀 만들어주세요. 안 그래도 제가 준비하고 계실 정말 듯. 우리 시청자님들, 예, 우리 김혜지 PD님 답장 왔습니다. 안 그래도 체크해 놨습니다. 루비님 아시겠죠? 이재향님, 저기요 그만 코치 좀 하세요. 진짜로 바뀌면 어쩌려고요? 그래도 바뀌어야지요. 뭐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지요. 오늘요
꼭 짚어볼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제가 이 정부 좀 비정상 정부라고 보는데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에서 비정상이기도 하고 공정과 상식을 외치었는데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어서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정상 정부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지 오늘 두 사람 한번 좀 찾아봅시다. MBC가 단독 보도했던데 관광공사 부사장 이름이 이재환인가? 네. 네. 이재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내가 대통령 만든 사람이다 뭐 그러면서 부산 촌동네 이렇게 막 발언하고 그랬는데 이 양반 발언을 먼저 한번 좀 들어보시죠. 우리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5년 임기제 대통령입니다. 저는 잘하는 것처럼 낙하산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임기제를 임명해 주신 분을 잘 또 그분을 또 국민이 임명해 주신 분이니까 선출해 주신 분이니까 잘 해야 할 우리 통일부 장관님을 만났고 다행히 또 고등학교 선배라 편하게 얘기를 했고 여담인데 배현진 의원 팬이라고 배현진 의원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고 사진 찍게 해주면 열심히 돕겠다고 농담으로 사담으로 해서 제가 그 배현진 의원이 후배니까 그렇게 하겠다. 부산 시골에서는 왜 했습니까? 그거 아무도 없는 촌동네 뭐 이름 뭐야? 총동 김포장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인이 어떻게 많이 와? 90%가 서울에 있는데 나머지 10%가 16개 시도로 가고 왜 거기서 한 거야? 네? 동네 행사에? 지금 부산 깔아주는 거야? 거기서 왜 그런 걸 막 해? 500원고는 일단은 서울하고 부산 왜 자꾸 부산에다 해? 손이 남아들어서 부산까지 할 여력이 있으면 되지만 부산 이제 그만해. 이건 우리 공사의 전사적 업무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엄청 큰 거라니까. 아니 대한민국을 리더하는 두 분이 여기 오셨잖아. 이부진과 공민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한국 방문에 대해서 몰라. 사람들이 몰라요. 자, 여러분 좀 들어보셨는데요. 김유정 의원. 제가 네.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조 간담회에서 노조 이야기할 때는 나는 대통령 만든 사람이고 나 누구하고 가깝고 내 뒤에 누가 있고 막 이렇게 하고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반말 찍찍 해대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본인이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대한민국을 리더하는 두 분 누구 얘긴가 했더니 이부진 사장,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고 어제 보니까 원래 뭐 본부장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본부장 원래 직제가 이렇게 딱 있고 선임이 있는데 이 사람 콕 집어서 부사장 역할을 맡겼다가 또 직제를 바꿔서 부사장을 줬더라고요. 네. 뭐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사실 존재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관광공사 부사장이라고 해서 봤더니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민의 정부에서 남녀차별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100명은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만들었다고.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던 분들은 전부 다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작 관광공사 부사장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큰 걸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말하는 수준은 총리급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국방문회 위원장, 명예위원장이 지금 김건희 여사라는 건데 김건희 여사는 부산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 is ready 키링 만들어서 막 시장 그 상인들도 나눠주고 해외 갈 때마다 키링 달고 가방 들고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국 방문회 홍보관을 왜 부산의 촌동네에 만드냐라고 이렇게 직원들한테 호통치는 이 부사장 이재환 씨는 이게 지금 무슨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표만 내면 그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라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산 촌동네에다가 엑스포 지금 유치하려고 온 나라가 다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부터 뭐 심지어 한동훈 장관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그냥 둡니까?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을 만든 사람인지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철근 실장 혹시 이자는 뭐 했던 자예요? 이재환 저로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고 고향은 어딘가도 궁금해. 부산을 촌동네라고 그러는 거 보면.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요? 예. 아니, 대통령 같이 만든 사람들이 왜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홍준표 시장 표현에 의하면 예. 듣보잡이라고 어디서 잘 보지도 못하는 분인데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해서 쭉 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예. 해봤는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아. 대선 기간 때 어디서 뭐 했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런 자를 여기다가 누가 낙하산 꽂았는지 그거 밝혀내야죠. 제가 그 얘기 항상 하잖아요. 농공행상을 잘해야 된다. 과거의 정권은 대부분 당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1차 스크린을 하고 대선 때 뭐 했는지 활동을 다 점검을 한 다음에 적정한 자리에 그 자리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인지 다 평가해서 보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다 사라지고 다 완전 친소관계에 따라서 누구하고 친하냐, 누구하고 가깝냐 뭐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자를 거기에 보냈으면 누가 보냈는지 밝혀야죠. 심지어 오늘 녹취에서는 빠졌는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부사장이 전권을 막 행사하는 거예요. 사장도 제쳐두고. 지금 관광공사 사장이 김장실 국회의원했던 사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노조 간담회를 한 번이에요. 노조 간담회에서 김장실 사장한테 실질적 권한은 다른 분이 행사하고 계시다는 직원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이런저런 소문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요, 뭡니까? 웃을 일이 아닌 게요. 저는 지금 어떤 그림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냐면요. 지금 관광공사만 이러겠습니까? 지금 부사장이 가가지고 낙하산 행세하면서 내가 권력 실세랑 가깝다. 오히려 사장을 패싱하면서 그 관광공사를 완전히 이제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실세 차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를 피해가지고 대통령실에 위세를 입고 좀 내려간 사람들이 아마 부처에서도 좀 이러고 있지 않을까. 이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이상하니까 지금 아랫물 다 이상해지거든요. 저는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실세 차관들도 아마 각 부처에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기관 장 놔두고 그 두 번째 있으면서 완전히 대장 노릇 해먹는 사람 또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 네. 국회 나오면 완전히 뒤에서 감사원장을 조정하잖아요. 답변 짧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감사원장이 나와서 서 있는데도 뒤에서 먼저 답변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요, MB 정권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당시 왕차관이라고 해가지고 박영준 산자부 차관이 이런 행세를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 MB 정권 때 보였던 그 어두움의 그 손가락이 지금도 전 윤석열 정부에 와 있다고 보고요. 유병호 사무총장 그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매우 이런- 잘못된 거죠.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번에 국감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면 여러분 참 기가 막히실 겁니다. 무슨 뭐 무협지를 많이 본 모양인데 무협지 직접 썼다고도 하죠. 답변하는 태도도 우스거니와 그 내용 들어가 보면 정말 기절할 지경입니다. 한번 보시죠. 학창 시절에 무협지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 한 3권 썼습니다. 아, 3권을 쓰셨어요, 책도? 예. 네. 사마달 계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한번 보면 짧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최후의 무공초식으로서 환영마검, 폭풍참마검, 혈우마검, 단천마검 사용법. 이게 무슨 감사 기법인지 한번 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17금 나중에 설명 메모하세요. 네, 아니 그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저는 답변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주신다잖아요. 아, 참. 자, 그다음 보면 이게 비쓰레기, M 걸레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게 제가 이 문건을 읽어보면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이게 원전 감사하면서 나오는 건데 비쓰레기의 B는 백운규 장관이고 M 걸레의 M은 문신학 국장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지금 공직자들에게 배포하는 문건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쓰레기, 걸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자, 좌측 상단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용문객잔의 주방장이 칼 쓰듯이 조사하소 다다다다다. 이 신용문객잔 영화가요 한 30년 전에 나온 홍콩 무협 영화인데 여기에서 주방장이 칼 쓰는 장면이 딱 3번 나옵니다. 이게 사람 사체를 훼손해가지고 만두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 감사를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지금 뜻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 오해하신 나중에 거고요. 일괄 답변 주세요. 복해하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용문객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감사원 시스템이 너무 민주성을 기하다 보니 너무 느려요. 그래서 민주성은 저도 존중합니다.
의견 듣다가 시승을 놓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빨리 좀 하라고. 거기 보면 의원님께서 보셨다시피 그게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야 국민께도 덜 부끄럽고 어떤 거는 시간을 놓치면은 그 정말 억울한 사람들, 그 다음에 큰 조작가들 한 분들이 다 도망가고 정말 모범사례에 있는 분들 상도 못 주고 그리고 피해자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모해당한 그 사람들 언제 구제합니까? 이상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아무리 봐도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지 저는 않습니까? 국격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몇 호가호위하면서 권력의 근거리에 있다라는 이유로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배관시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국격을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구나. 참담하다는 말 그 이상을 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지 국회에서 이게 할 말입니까? 공직자가요? 의원들을 향해서 국민들이 보시는 앞에 정말 이건 체질 개선을 넘어서 완전히 대변모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진짜 엄중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김기정은 왜 저래요, 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 건너 아줌마 이런 표현을 네. 했더라고요. 전직 강 건너 아줌마 한 말씀 드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수처 수사나 받으세요. 4번째 소환에도 지금 불응하고 있잖아요. 체포해야죠 그러면. 강제 수사해야죠. 이태원 참사 감사를 이제 자료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도 1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전 정부 파헤치고 이러는 거 표적 감사하는 거는 막 정광석화처럼 해내는데 본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저렇게 국회 나와서 떠듭니까? 한 말씀만 볼수록- 드릴게요. 예. 딱 한 말씀만. 한 말씀.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 정말 너무 후지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후지죠. 예. 후지에다가 제일 정확한 저도 표현. 한 말씀 드리면 그냥 유유상종 저는 끼리끼리 잘들 논다라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 기가 막힙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라이.